철저한 분업화와 많은 생산량을 통해 자동차 업계를 주름잡았던 포드. 하지만 1960년대로 넘어오며 포드는 매출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투박한 디자인과 월등하지 못한 차의 성능이 발목을 잡게 된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포드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창립자 헨리 포드처럼 도보로 출퇴근하며 좋은 제안을 하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는 경고가 아이디어라면 말이죠. 마케팅 담당자였던 아이아 코카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고전하고 있는 상황. 이때 그가 낸 아이디어는 레이싱 대회에 포드를 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었던 헨리 포드 2세는 크게 반대합니다. 대신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경영위기를 겪고 있던 페라리를 인수해 포드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자는 것이었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던 포드의 페라리 인수는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조회사였던 피아트가 끼어들며 포드는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죠. 게다가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포드. You said Ford makes ugly little cars in ugly factories. And called you fat, sir. 분노한 포드 회장은 페라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 최고의 레이싱 대회인 르망 24시 레이스를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포드는 르망은커녕 동네 대회격 레이스를 제외한다면 대회 경험조차 전무한 상황.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경험을 채워줄 적임자로 르망 레이스 우승자 출신 캐롤 쉘비를 점찍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이서로 영입하고자 한 건 타협을 모르는 괴팍한 인물 캠 마일스. 처음 쉘비의 영입 제안에 마일스는 완고한 거절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정비소가 압류되고 생활비까지 동인한 상황. 그는 결국 쉘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괴짜 마일스를 포드 회사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르망 대회 출전을 막고 다른 레이서들을 포드 대표로 내보내는데 결과는 역시나 페라리의 연속 우승. 결국 포드는 마지막 카드였던 마일스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어쨌든 페라리를 이기려면 최고의 레이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자동차 구상에서부터 레이스 연습까지 차근차근 대회 준비를 해나가는 쉘비와 마일스. 그리고 기다렸던 르망 24시 대회 날이 밝아옵니다. 대회 연속 우승을 자랑하는 페라리 팀은 자신만만하게 이들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대회 준비를 착실히 해왔던 쉘비 마일스 역시 자신감이 상당한 상황인 듯 하죠. 포드와 페라리, 두 자동차 거물급 회사의 자존심을 건 르망 24시 경주. 과연 이 승부의 승자는 어떤 회사의 차량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스포츠카 브랜드이자 르망 24시를 주름잡던 페라리를 잡기 위한 포드의 도전을 그려낸 실화 바탕의 작품입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언급했듯 포드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 그리고 가성비의 브랜드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포드가 이런 노선을 밟게 된 이유에는 이른바 포드주의라 불리던 독특한 생산체계가 있습니다.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노동자의 뒤에서 초시계로 작업 효율을 측정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동자를 관찰한 끝에 포드주의라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포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효율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철저한 분업화. 즉, 한 명의 노동자는 한 가지 일만을 담당하며 숙련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꾀한다는 거였죠. 당연히 이는 노동자들의 창의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지만 판에 박힌 양산형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당시 포드의 이미지가 된 거였죠. 하지만 페라리 회장에게 큰 수모를 겪고 난 뒤
포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르망 24시의 재패입니다. 마일스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르망 24시는 단순히 빠른 속력으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내구성 테스트를 겸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포드는 기꺼이 이 도전에 나섭니다. 시작은 단순히 페라리 회장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함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 도전은 포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들의 기술력을 한 단계 위로 높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죠. 딱딱한 아버지 세대의 브랜드,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포드는 르망 24시 대회를 기점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영화의 러닝타임은 150분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긴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타임 내내 지루한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괴짜 마일스를 섭외하는 장면에서부터 마지막 르망 대회까지 영화는 숨 쉴 틈 없는 빠른 전개로 진행되며 레이스 대회 장면의 비중을 높이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죠. 저는 이 영화를 스크린X로 관람했습니다. 일반적인 스크린으로 봐도 분명 재미있을 작품이었지만 3면이 둘러싸인 영화관 내에서 마치 마일스가 된 듯한 착각을 느끼며 작품 속에 더 푹 빠질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2D 스크린에서부터 4DX, 스크린X까지 폭넓은 선택권이 있는 만큼 색다른 형태, 또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과 믿고 보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게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감동 포인트까지 영화는 꽤 많은 부분에서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긴 러닝타임의 영화인 만큼 영화를 보기 전에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에 출전하지도 않던 자동차 회사의 불가능 미션에 도전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포드 v 페라리였습니다.